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224페이지에 수행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매달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반드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할 줄 모르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매달 나오는데 이걸 연습을 안 했다. 그럼 뭐 시험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매달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시험에 뭐 나온지 알면 공부하기 쉽잖아요. 그것만 딱 하면 되니까. 이거 매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2기 애정, 우리가 7월부터 9월이 2기 애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서 회계처리 수행하시오. 정리분계하라, 이런 말인데요. 자, 9월 30일 날로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에 대한 정리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도 거기에 반영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래처 코드가 필요한 이유는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부채는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산세무서를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리분계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은요, 이 용산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 주지도 않고 그냥 상호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연습할 때 거래처를 미리 등록하고 해야 하는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시고 전표 입력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편하다고. 근데 이거는 거래처 코드 상호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한번 거래처 등록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하는데 요거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그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조회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미 여러분들 지금 열어놨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조회 상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처음에 조회할 때 만약에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었으면 아니오로 해서 작성된 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출세가 매출세액입니다. 지금 저처럼 1101500, 또 매입세는 5,480000, 차감세는 5,535000 이렇게 지금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정리분계할 수 있다고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셀 매출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이 숫자를 복사 뜨는 거예요. 복사 뜨셔가지고 정리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 문건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는. 왜냐면 계정 과목 정리만 하는 거니까 무슨 뭡니까 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꺼내신 다음에 9월 30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죠. 자, 우리가 복사해온 건 부가세 애수금 복사해온 거죠. 3번 차변. 부가세 애수금을 정리할 때는 차변에 정리한다라고 여러분이 앞 시간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부가로 검색을 해보세요. 부가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애수금. 그 중에 아래로 내려와서 부가세 애수금에서 엔터. 부가세 애수금의 거래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적요의 코드란에서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하겠다 하고 1번 적요 넣어주면은 정확하게 적요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커서가 왔을 때 컨트롤 V 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금액이 여기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줄 바뀌죠. 엔터 치면 두 번째 줄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4번 대변. 그리고 부가로 또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정리할 건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그래서 135번에다 놓고 엔터.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자, 엔터 한 다음에 여기서 적용에 맞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과의 상계거든요. 그러면 7번이 있네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그리고 이제 대변에 커서가 왔죠. 가서 복사하러 가야죠. 예, 어디로 가요? 부가세 신고서 탭을 눌러서 매입세 여기 매입세 이 자리를 클릭하고 컨트롤 C. 예, 복사 뜬 거죠? 일반전표 탭으로 와요. 일반전표 탭을 클릭하고 대변에서 컨트롤 V. 그러면 입력됐죠. 자, 그리고 엔터 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딱 한 줄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납부할 세액, 예, 미지급 세금인데, 예, 이번에는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차액 이것과 같아요. 가서 복사를 해와도 됩니다만은 535000과 같은지 가서 한번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네, 535000 같습니다. 이걸 복사해와도 되고 아니면 그것과 같은 줄 알면 이거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줄은. 자, 미지급세금 부채죠. 그래서 대변, 부채 증가, 대변이니까. 대변의 미지. 자, 미지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여러 개 있어요.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네, 여기서 급하게 미지급금 하면 틀립니다. 세금은 미지급금 개정을 안 씁니다. 미지급 세금 261번을 써야 되고요. 여기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용산세무서를 거래처 등록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입력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하느냐면요. 플러스 키를 탁 눌러요. 코드란에서 거래처 코드에서 여러분 플러스 키 있죠? 예, 플러스 누르면 코드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00000 예, 임시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거기다가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용산세무서. 그리고서 엔터를 또 칩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나와요. 거래처를 등록해라. 예, 거래처를 등록해라. 이때 거래처 코드를 문제에서 지시한 코드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4002죠. 그래서 여기다가 4002. 네. 그리고 밑에서 등록을 눌러요. 밑에서 이제 4002 거래처명은 용산세무서 등록을 누르죠. 네, 그러면 등록된 거예요. 네. 상호만 등록하는 경우라면 그냥 여기서 하는 거 간단하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상호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소, 업종, 업태, 예,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입력 항목이 많으면은요, 아까 거기에서 등록 안 누르고 수정 눌러야 돼요. 수정 4002 하고 나서 우리는 등록을 눌렀잖아요. 거기서 수정 누르면 또 팝업창이 새로 바뀌어서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팝업창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어리둥절해진다 이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험 볼 때는 떨리는 거잖아요. 떨리는데 팝업창이 원래 떨리는 창이잖아요. 화면까지 떨리면 여러분이 더 떨려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고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거래처 입력 단계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방법 책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넘어왔어요.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 거래처 등록 여기 가서 여러분들 그때 거래처 여러 개 입력해 봤잖아요. 그 화면에다가 편안하게 입력하시고 전표로 와서 검색해서 쓰시면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 용산세무서는 그냥 상호만 넣으면 되니까 별로 실수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용산세무서 등록했고요. 적용은 부가세 미지급금을 계상한 거예요. 8번 적용 쓰면 맞습니다.
부가세 미지급 계상. 자, 금액은 아까 복사해 오신 분은 붙여넣기 하시고 복사를 안 하신 분은 밑에 있는 5535000 입력하시면 되죠. 이러면 정리분계가 끝났습니다. 정리분계 끝났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올 확률이 100%. 이거 아니면 이제 세금 내는 거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50%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50%.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담비님한테 질문한 것 같고, 이담비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제가 질문했죠. 네. 유은정님. 네, 유은정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요거. 사면에 예. 부가세 예수금 부채. 부채 부채 감소. 감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그렇죠. 자산 감소. 미지급 세금 부채 발생. 부채 네, 발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제 증가죠. 증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결합이에요. 그래서 차변 요소에 부채 감소 있는 거고요.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는 거고,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결합한 회계 처리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을 또 한번 해보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재무상태표 등식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산이 마이너스 5480이에요. 5,480 000입니다. 네. 자, 자본 항목은 없습니다. 부채만 있는데, 부채가 마이너스 11015,000 하고 증가가 5535000이에요. 예. 자, 계산기를 가지고 증가한 11015,000에서 빼기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한 거 5535000을 빼보면 부채도 감소가 더 커서 5,480, 000 똑같죠? 그래서 모든 거래가 이 자산 리콜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하는 게 언제나 성립이 되는 이런 회계 원리가 항상 모든 거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말에도 언제나 재무상태표가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 항상 더한 것과 일치하게 된다 이거예요. 건건이 모든 거래가 이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따져보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재미가 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니까. 아, 재무상태표 등식 저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이 회계 원리를 처음에 고안해낸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은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이 틀리면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분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쉽게 내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10월 2일 날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용을 위에 있는 내용을 전혀 주지 않고 딱 요 문제만 냈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보통예금 통장은 주겠죠. 얼마인지. 거기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금액도 통장 거래 내역도 안 알려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25일 날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월 30일 날 정리하는 거지 하고 9월 30일 날 일반전표를 이렇게 정리 가서 조회해 보면 이 미지급세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 내역을 그림으로 안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 있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부가가치세 정리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거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계가. 그 회계처리 보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낸 적은 없어요. 통장 거래 내역 딱 보여줍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보면은 맡기신 금액이 있고 찾으신 금액이 있고 그러잖아요. 찾으신 금액에 500 얼마 이렇게 기입되어 있고 그 세무서에는 용산세무서라고 통장의 거래 내역에는 용산세무서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지급세금 정리하는 분계를 해주면 돼요. 자, 입력을 할까요? 자, 우리가 정리할 숫자는 이겁니다. 535000이에요. 535000. 그래서 날짜는 이제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10월 25일. 자, 보통예금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은 103이죠. 거래처 코드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죠. 신한은행 보통. 신한은행 보통. 적요에다가는 부가세 납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부가세 납부. 네. 금액에다가 통장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5535,000을 입력해 주면 되고, 통장 거래 내역 안 보여주면서 문제를 냈다면은 9월 30일 일반전표에 가서 금액을 확인하고 와서 메모했다가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거기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와서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엔터 친 다음에 차변에다가 부채 감소시켜야죠. 미지급 세금. 부가세 냈을 때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코드로 넣어야 돼요. 4002번. 코드에다 용산으로 검색해서 용산세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요는 엔터 쳐가지고 부가세 납부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금액 5350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납부시 분계예요. 납부시 분계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납부시 분계 간단하죠? 오승준님, 네, 거래후 결합관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부채 감소. 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네, 부채 감소, 자산 감소입니다. 비용 아닙니다. 네, 비용 아니에요. 세금이라고 하니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세금과 공과금, 비용. 우리가 미지급 세금은 부채였어요. 그래서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된다. 만약에 이게 회사의 세금이었다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겠죠. 근데 여러분, 부가세는 회사의 세금이다?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기업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기업이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이게 기업이 부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내용을 보면 아닌 겁니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면 돼요. 부가가치세율을 한 5%로 뚝 자르면은 물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 5%면 여러분 소비 물가가 5% 내려가는 거잖아요. 세금이 10% 붙다가 5%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기름값 같은 거 보면은 그 기름값 같은 건 정부에서 막 조절을 좀 해주죠. 유류세, 예, 휘발유나 이런 데 붙는 유류세,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유류세를 인하해가지고 1년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유류세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주고 이러면은요, 세수가, 이 부가가치세 세수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세수예요. 이 소비세니까. 유류세는 게임도 안 돼요. 유류세는 기름에만 붙는 세금이잖아요. 기름 소비에 대해서만. 그죠? 이 부가가치세는 면세 제외하고 온갖 소비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을 낮춘다는 의사결정은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입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예. 부가가치세 세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법인이 또는 기업이 납세 의무 때문에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방금 했던 내용이죠.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풀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 척척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227쪽으로 가서요. 예상문제. 이 예상문제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 메인 매출 전표를 쫙 입력하고 나서 지금처럼 뭐 정리분계까지 문제를 다 낸단 말이에요. 내고 나서 평가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한 10개를 내요. 10개. 이런 문제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했을 때 반영되는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거, 아니면 부속서류 관련된 거. 그러면 FAT 1급에 부속서류 관련된 게 뭐가 있겠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계산서 합계표나, 또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내겠죠. 그거 외에 이제 메인 매출장,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메인 매출장 조회 문제도 내고요. 계정별 원장은 뭐 일반 전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회하는 것은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 한번 해보도록, 여기 5개 냈는데 한번 해볼까요?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가지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뭘 질문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딱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를 하는 거죠. 7월부터 9월로.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전자로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자, 발행한 거니까 매출 맞고요. 전자칸이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가액의 합계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도 이게 셀이 음영이 안 지더라도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야 될 이제 왼쪽에 문제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답안 작성할 곳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네모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그래서 4가 복사돼 있지? 복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커서가 여기 있었군요. 복사가 안 되네요. 그래서 복사가 안 되는 셀도 있어요. 입력하셔야 돼. 110,000,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입력하실 때 주의할 거, 네. 콤마하고 소수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손으로 쓸 때도, 여러분, 손으로 쓸 때도 110 점 찍고 000 점 찍고 000 하면은 이건 콤마가 아닙니다. 예. 콤마는 이렇게 찍어야 콤마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예. 이쪽으로 찍으면요. 점으로 인식이 돼요. 점이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찍어도 점이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 사람이 소수점 찍은 거구나. 네, 콤마 찍으면요. 이렇게 쉼표 모양으로 찍어야 됩니다. 쉼표 모양으로. 자, 시험 볼 때 여러분도 이 콤마와 소수점을 혼동해서 찍으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콤마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답안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입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맞게 입력했나?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콤마를 넣으면서 입력하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입력이 됐다 그러면 거의 믿어도 돼요. 거기 오타가 안 날 테니까. 손으로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다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까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해가지고 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이렇게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있죠. 7월부터 9월 네, 이게 조회 작성을 해서 전자로 발행된 매수를 물어봤어요. 1이죠, 1. 1이니까 복사 안 하시고 그냥 1 넣어도 되겠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1매. 다음 3번. 메인 매출장. 이거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은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한 것만 메인 매출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건 뭘 보는 거냐면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매출 유형이다 그래서 11번, 13번, 17번 이런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과세 기간별 유형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장부가 메인 매출 장부입니다. 자, 메인 매출장 조회에서 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의 54번 불공매입, 불공사유별로 공급가액을 각각 얼마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라 하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장 한번 가볼까요? 메인 매출장. 자, 메인 매출장 장부가 메인 매출 전표죠.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메인 매출장이 여기에 있어요. 현금 출납장 밑에. 자,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는 세 가지를 입력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기간. 두 번째, 매입이냐 매출이냐. 세 번째, 유형.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해서 찾는 거예요. 기간, 구분, 유형. 예. 자,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2024 7월부터 9월까지 7 엔터, 9 엔터 치면 되겠네요. 자, 구분해서 목록을 눌러보시면은 1번이 매출, 2번이 매입. 자, 매입이죠? 54는 매입에 대한 거죠. 매입. 자, 그 다음에 과세 유형 목록을 눌러보시면 네, 51, 52, 그다음에 전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불공만 찾으면 되니까 54 불공.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사유, 03, 09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전체를 봐서 찾아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 문제대로 한다면 여기서 03만 누르면 돼요. 03. 예. 03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예. 그리고 엔터 치면은 예, 여기 나오죠. 2000. 예,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2,500만 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구를 물어봤어요. 접대비 관련된 거.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서 공구, 접대비 관련. 엔터. 예.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이 35만 원 나오죠? 예. 7월부터 9월은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기 누계를 복사해도 되고요. 한 건이니까 위에 있는 것이나 뭐 분기 누계가 같으니까 예. 2건 이상이면 분기 누계를 복사해야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공제 사유를 그냥 전체로 하게 되면은 2건이 다 나오겠죠. 전체에다 놓고 엔터 하면은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건수 9월 23일 날 액자 산 것과 9월 25일 날 그랜저 산 거 2개가 다 보일 거고요. 이걸 가지고도 접대비 관련된 것인지 소형 승용차 관계된 것인지 여기서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정 과목만 보면 알기 때문에. 계정 과목만 봐도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에서처럼 0309 이렇게 알려줬으면 불공제 사유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더 확실하게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9월 말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은 얼마냐? 자, 이거는 저 같으면은 지금 앞에서 문제 하고 나서 수행하고 나서 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저는 조회 안 하고 답을 쓸 것 같아요. 조회 안 하고 답을 씁니다. 앞에서 작업한 것을 기억이 나니까. 자, 앞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은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세요.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 문제가 앞에서 나왔어요. 앞에서 수행하라는 문제가. 그래서 차별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할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9월 30일자로 정리 분계했습니다. 그런 뒤에 평가 문제를 만나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정별 원장에 가서 부가세 대급금 9월 말 잔액이 얼마인지 답안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조회 안 하고 여러분 답을 쓸 수 있는데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0원이에요. 0원. 방금 우리 정리했잖아요. 9월 말로. 그럼 아까 정리분계라는 건 뭐냐면은 부가세 예수금도 0으로 만들고 부가세 대급금도 0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 보면 0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앞에 문제를 했던 것하고 연계 지었을 때 뻔한 답을 물어보는 질문도 가끔 있어요. 예,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회 없이 그냥 답만 쓰시면 된다. 자, 우리 조회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뭐를 했는지 정신없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갑니다. 자, 계정별 원장 여기 가운데 있죠. 가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을 9월 말로 조회하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시작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뒤에 날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9월 말이니까 뒤에 날짜만 9월 말일로 넣어주면 돼요. 잔액을 볼 때는 뒤에 날짜가 중요하다. 자, 계정 과목에서 부가세 대급금만 보면 되죠.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부가로 검색하면 부가세 대급금이 딱 보입니다. 엔터. 뒤에 것도 135번 쓰면 되는데 뭐 아예 그냥 귀찮다 그러면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올라가는 게 135번이 맨 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시고 내가 계정 과목을 135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계정별 원장은 맨 위에서 여기서 보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 뒤에서를 135번을 마저 치게 되면은 요거 하나만 보이는 거고. 135부터 끝 하면은 135, 146 쭉 나오는 거. 자, 부가세 대급금 보세요. 9월 30일 날 우리가 어떤 분계를 했어요? 대변에 540만 원 정리해 버렸잖아요. 차변의 합계가 이만큼 있었는데 9월 30일 날 그만큼을 대변에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잔액란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액은 제로가 된다. 차변과 대변 합계가 똑같으니까 잔액이 제로죠. 그래서 답이 0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9월 말 용산세무서의 미지급세금은 얼마냐. 예, 용산세무서 미지급세금. 재무상태표에서는 용산세무서인지 영등포세무서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잔액만 보일 뿐이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재무상태표. 그래서 9월 달을 입력하시면 9월 말 잔액이 보이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라는 걸 알아야 빨리 찾는 겁니다.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가야죠. 유동부채 미지급 세금 예수금 밑에 있죠. 이게 답이에요. 5535-000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용산세무서 맞는지 궁금하다.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넘어가요. 원장에는 우리가 입력했던 거래처까지 보여요. 아, 용산세무서 거 맞구나. 네. 5535-000을 답으로 적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27쪽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평가 문제를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다 했습니다. 매출전표, 매입전표 열심히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정리분계도 다 했어요. 그걸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쭉 11번부터 뭐 20번까지라든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 문제를 낼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답안을 잘 작성하셔야 된다. 그거 가지고 채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메인 매출 전표까지 전표 입력에 관한 것을 이제 다 공부한 셈이에요. 요 두 가지를 다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 공부했고요. 이제 제 5장에서는 이제 결산과 관련된 결산 작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작업.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결산 작업들은 앞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결산 작업을 다 한다기보다는 앞에서 하지 않았던 것만 몇 가지 실습을 조금 한다. 예, 실습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그러면 결산 문제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결산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예, 결산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예, 결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분계한다고 그러잖아요. 분계. 우리가 어떤 것을 분계하느냐? 자산과 부채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 손익계정을 발생주의에 맞게끔 선급비용이라든가 미수수익이나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것 등의 개정 과목을 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맞게끔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해서 결산 정리분계를 마치면 이제 결산과 관련된 회계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장부 마감을 하는 거죠. 장부 마감에는 수익 계정의 마감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이 있었죠. 수익이란다. 손익계정 마감. 여러분 손익계정의 마감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회계기 순환과정 할 때 모든 수익은 전부 손익계정 대변으로 집합을 시키고 모든 비용은 차변으로 집합을 시켜서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예. 우리 회계기 순환과정에서 실습할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요 프로그램으로 해볼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이제 장부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결산의 절차라고 해서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 흐름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을 체크한다. 이게 뭐예요? 결산 내용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수동 결산을 일반 전표에다 먼저 해요.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에는 자동 결산할 사항도 있거든요. 이거는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해서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은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쓰는 거고 수동 결산은 우리가 그동안 입력했던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쓰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은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 결산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 수동 결산 문제와 자동 결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수동 결산 문제를 먼저 하고 자동 결산 문제는 나중에 한다. 이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결산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이거 결산정리 사항이잖아요. 감가상각을 어느 날 갑자기 5월달이 좀 한가하니까 5월달에 감가상각하자, 이런 회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형자산 공부할 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여러분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가상각은 기말 결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산 프로그램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자산에 등록해 놓으면 돼요. 고정자산에 등록하면 감가상각비가 다 계산이 돼요. 그거를 자동결산 메뉴에다가 자동으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일 패션은 고정자산이 이거밖에 없답니다. 이거밖에 5건. 고정자산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고정자산에 반영해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하면서 요 승용 246 하나하고 7466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거 110만원짜리 산 거 하고요. 요거는 이미 다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빠진 것만 등록을 하겠습니다. 빠진 거는 이거 건물, 이거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어컨, 요 2개만 추가로 지금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 수행 내용이 이 누락된 거 2가지 등록을 합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건물과 여기 에어컨, 고정자산 등록 하셔가지고 요거 등록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4번째 줄에다가 더블 클릭 해가지고 건물이다. 202번 확인. 코드는 1001이네요. 자산은 본사 건물. 취득일 2023 0701. 이건 기초에다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 단기에 취득한 게 아닌 것은 기초에다 넣는 겁니다. 전기말 상각노계획 125만원 입력해야죠. (125만원) 입력하고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잘 입력하시고 본사 건물이니까 경비구문은 800번대.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250만원 회사 계상 상각비 아마 나오면 제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비품입니다. 계정과목 비품 클릭하시고 코드는 3001 에어컨 (2022죠) 0725 기초에다 넣어야죠. 2022년에 취득한 거니까 2432 플러스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걸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그 밑에 3번이 장부금액이죠.
정율법이네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5년이네요. 5까지 정확히 입력하시면 회사 계산 상각비가 3752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우리가 5개나 입력을 연습해 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산은 못 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결산 3일 패션의 결산 내일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결산이 끝나면 3일 패션이 장부 마감만 남아 있고요. 장부 마감이 끝나면 이제 3일 패션은 다 끝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에어컨이요. 내용연수 5년 정도일거. 이건 나도 이게 6으로 돼 있어. 미경과는 이게 내용연수 월수. 네, 이제 다 되신 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